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이어서 갈 건데,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로 한번 연동해서 써볼 건데, 그 전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엔진X에다가 세팅을 해야 되는 것까지는 말씀을 드렸었고, 이거를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제가 이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좀 더 한번 의미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PHP를 그냥 요청에다 보내버리면 웹서버가 사용자의 요청을 이렇게 받았을 때 얘가 안에 갖고 있는 PHP 파일을 그냥 주고 있죠. 그냥 파일을 돌려주는 것밖에 못해요. 그래서 얘는 PHP를 그냥 통으로 그대로 갖다 주는데, 갖다 주니까 이 사용자 입장, 브라우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얘는 그냥 로드가 안 되는 거예요, 페이지가. 그래서 로드가 된다는 건 화면에 나타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화면에 그려지는 게 안 되고 다운로드가 돼버리니까 현재 문제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다운로드 된 거를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연결 프로그램 없네. 그냥 이걸로 보죠. 에디트 플러스로 열어서 보면 왜 이랬나? 뭐지? 동의함 열린 건가? 열렸네요. 이렇게 나와버려요. 우리가 보려고 하는 화면은 이게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는 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실제로 실행이 됐을 때 화면에 보이는 지금 1단으로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1 곱하기 1은 1부터 1 곱하기 9는 9까지 나오는 그 형태를 보려고 하는 건데, 얘는 멍청하게도 그걸 못 해줘요, 웹서버만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PHP라는 거를 따로 설치를 한 거고, 이 PHP 안에 이 사용자가 요청을 보냈을 때 이 파일이 이렇게 들어오면, 얘가 여기로 이렇게 들어오면 얘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야, 너 이거 요청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이거 그냥 보내지 말고 너 빨리 이거 가지고서 하나 만들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 PHP 파일을 기준으로 해서 빠르게 문서 하나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문서를 사용자한테 이렇게 보내줘요. 그리고 나서 이 문서는 지워버려요. 자, 지금 우리가 좀 전까지 하던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이거 만들어낼 수 있죠. 2.html, 뭐 3.html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면은 실제로 파일이 남죠.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 쌓아놓을 수밖에 없는 형태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회원이 10,000명이면 그 10,000명 회원이 볼 수 있는 화면들을 다 만들어놔야 된다 라고 했던 그 한계, 아직 거길 못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얘는 파일을 다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상황, 얼른 가서 만들고 작업장에서 만들어서 돌려주고, 주고 나서 만들었던 파일, 얘는 없애버린다, 남아있지 않아요. 이거를 할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약간의 세팅이 필요로 한데, 자, 여기 보이는 이 설정 파일을 생성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엔진X에 대한 경로가 들어가 있고, 이름이 컴프로 끝나면 여기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엔진X include에 포함이 돼버리겠죠. 근데 얘는 컴프로 끝나는 게 아니라 comp.include까지 들어가 있네요. 그쵸? 그럼 얘는 그 엔진X 웹서버 세팅에 안 들어가겠죠. 얘는 컴프로 끝난 게 아니니까 별도의 파일입니다. 그래서 얘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밑에 있는 이 내용을 넣어 줄 거예요. 띄워넣기 모드 들어가서 붙여넣기 하고 저장하고 나가기를 할 건데, 자, 보시면 얘가 뭐 하는 거냐면요, 얘는 그냥 간단하게 이 .php 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네가 바보같이 그냥 보내버리지 말고 여기로 토스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아까 PHP FPM이라고 하는 애의 기본 포트였죠. 이쪽으로 토스를 해라. 네가 바로 일 처리하려고 이거 그냥 보내서 브라우저 단에서 다운로드 받게 만들지 말고 여기로 토스해. 얘가 알아서 일 처리할 거야 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런 설정을 하고 있는 거고, 얘는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나가게 하면 됩니다.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vhost.conf, 만약에 여러분들이 버추얼 호스팅 설정 부분을 이름을 vhost로 안 했다 그러면 그 본인 거 맞는 이름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이번에 바꾸면서 다시 vhost.conf로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얘로 들어갈 겁니다. 또 빔에 etc에 이거 어디 있더라? 아까 봤는데 또 까먹었네요. 다시 로케이트로 찾으면 되죠. 자, 여기 vhost.conf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들어와서, 자, 이거는, 자, 화면 잘 보세요. 설정을 좀 바꿀 거예요. 지금 보면 제가 예시로 들어놓은 사이트 그 예시가 이거에 관련된 내용인데, 잘 보세요. 지금 우리는 로케이션 부분에 직접 이 경로 넣어줬죠. 근데 이제 이렇게 안 할 거고요. 형태를 살짝 바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자, 뭘 바꿔야 되는 거냐면 끼워넣기 모드 간 다음에 여기 이 로케이션 부분 있죠. 여기를 그냥 지워버릴 겁니다. 이거 그냥 DD로 지우죠. 지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단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 한 줄 복사했습니다. 자, 이렇게 붙여넣기를 할 건데 얘가 뭔지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이 셋이라고 하는 거 하고 달러 도큐먼트 루트라고 해놓고 뒤에 경로를 적어줬어요. 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게 변수예요. 얘가 변수고 얘가 값이에요. 이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값을 이렇게 넣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엔진X는 기본적으로 루아라고 하는 언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스크립트 문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변수를 만들 수 있고 그 변수에 값을 넣을 수 있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러고 나서 밑에다가 이만큼을 붙여넣기를 할 건데, 자, 당연히 줄은 맞춰줘야겠죠. 자, 여기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붙여넣기를 안 한다고 해서 아예 안 되거나 이러진 않아요. 얘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그 정도로만 아시면 되고, 어쨌든 이걸 제가 제공해드린 게 이만큼이니까 이만큼을 붙여넣기를 했어요. 자, 지금 8012 포트에 관련된 설정에다가만 작업을 했죠. 그죠? 8012한테만 했어요. 이러면 8013한테 적용이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8012만 건드렸기 때문에 얘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저장하고 나가겠습니다. 자, 엔진X에 관련된 설정을 좀 건드렸어요. vhost 설정을 건드린 거니까. 그죠?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네, 엔진X 한번 껐다 켜야겠죠? 시스템 CTL 리스타트 엔진X 한번 적용을 시켜주고 껐다 켜면서 자, 이제 한번 PHP를 열어볼까요? 지금 여기 안에 들어있으니까 구구단.php 어때요? 이젠 열리죠. 지금 확장자가 PHP로 그대로 들어갔는데 이거 원래 다운로드 되면서 화면에 나타나는 거는 HTML 전에 보이던 거 그냥 나오고 다운로드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PHP를 읽을 수 있죠. 심지어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읽는 것도 가능해요. 그쵸? 이제 PHP를 읽을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예요. 웹서버가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을 본인이 직접 그 멍청한 상태로 요청을 응답을 해버리면 딱 PHP 파일 자체를 설치시켜 버릴 거니까, 그러지 못하게 너 그 요청 들어오면은 구천한테 보내 해서 PHP FPM이라고 하는 애가 그 요청을 빨아들일 거고요. 다시 그래서 그 PHP FPM이라는 애가 그 뒤에서 빠르게 작업을 한 뒤에
그 작업 완료된 거를 사용자한테 응답으로 보내주고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응답의 결과물 얘는 그대로 다시 지워버린다.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게 안 늘어나는 거죠. 자, 이거 2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웠어요. 원래 같으면 이제 이런 거죠. 여기를 2로 또 바꾸고 저장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얘를 다시 불러요. 이제 2단 나오잖아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원래 해보던 방식대로라면 2단이 추가가 됐었던 건데 이젠 그렇지 않다. 빠르게 작업해서 보내주고 그 보내준 파일은 다시 지워버린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99.php란 파일은 이게 전부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사용자가 약간 사용자의 입맛대로 모든 요청을 다 맞춰줄 수는 없어요. 왜냐? 우리가 직접 얘를 건드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젠 진짜 사용자가 입맛대로 나는 22단을 뭐 한 30번 곱해줘, 30까지 곱해줘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게 코드를 좀 바꿔볼 거예요. 얘부터 바꾸죠. 단쓰고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코드를 아주 약간 수정을 했어요. 자, 이렇게 수정했을 때 이제 어떤 일이 가능해지는 거냐면 이 뒤에 사용자가 내가 어떤 몇 단을 얼만큼 원하는지 입력해 줄 수 있어요. 자, 여기다가 단 뭐 한 22단 그리고 리밋 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까지 하겠다. 그러면 22단인데 곱하기 30까지 나와요. 이제 진짜로 동적인 처리가 가능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사용자가 보내는 내 입맛대로 요청을 보냈을 때 그 요청에 대한 처리가 이 코드만으로 이 결과를 내보낼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거죠. 자, 아까 봤던 3434 얘를 뭐 한 32번까지 곱해라. 알아서 다 하는 거죠. 연산은 컴퓨터가 하니까 확인해 볼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맞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잠시만요. 네, 이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하나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이걸로 하죠. 자, 지금 엔진X 라고 하는 웹서버랑 PHP FPM 이라고 하는 이 두 친구만으로 생각을 좀 해볼게요.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누가 고객이에요? 얘네 둘을 봤을 때, 자, 얘가 고객이겠죠. 얘가 본인이 일처리를 못하니까 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일처리를 해서 사용자한테 응답을 하는 상황이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린 누구를 세팅했어요? 얘를 세팅했죠. 자, 이걸 우리가 오늘 배운 거 말고 이걸 또 한번 봅시다. pure ftpd 얘랑 MySQL이 있다고 해볼게요. 누가 고객이에요? 자, 누가 고객일까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얘가 고객이죠. 얘가 아쉬운 애예요. 왜냐면 자, 이 MySQL 입장에서는 pure ftpd가 얘한테 지금 뭐 데이터베이스도 만들고 계정도 만들고 여러가지 것들을 했지만 사실상 얘는 그 pure ftp라고 하는 애의 존재가 어떤 역할인지 몰라도 돼요. 얘가 뭐하는 애인지
나한테 무슨 일을 맡기는지 사실 얘 입장에서는 딱히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얘는 주문 들어온 대로 일 처리만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할 때도 누구한테 설정했어요? 얘한테 설정했어요. 얘 안에 설정 파일 열어서 MySQL 관련된 거 주석 풀고 그 안에 뭐 MySQL 뭐 유저네임 뭐 데이터베이스 이름 이런 거 다 얘한테 설정한 거예요. 그쵸? 모든 설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뭐 여러가지 개발을 하실 텐데 모든 설정들이 다 똑같아요. 아쉬운 놈이 설정을 해야 돼요. 고객이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걸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버거킹을 가요. 우리가 손님이죠. 버거킹이 식당이고 손님, 나는 손님이고 얘는 매장이에요. 자, 우리가 버거킹 매장에 찾아가서 주문을 하죠. 자, 버거킹은 우리를 알 필요가 있나요? 없죠. 우리는 얘 위치도 알아야 되고 뭐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알아야 되고 뭐 가서 주문을 하려면 메뉴도 알아야 돼요. 그쵸? 그럼 누가 아쉬운 거예요? 우리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버거킹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얘가 아쉬운 놈이니까 얘에 대한 정보를 얘로 세팅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엔진엑스도 마찬가지. 얘는 얘한테 전혀 관심이 없어요. 본인은 아쉬울 게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엔진엑스만으로 안 되는 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기능을 사용을 할 거다? 그러면은 얘를 건드려야만 한다. 이거는 이제 모든 경우에서 거의 똑같습니다. 설정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제가 설정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이제 연동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웹서버랑 PHP FPM이라고 하는 애를 연동시킨 거예요. 그 연동하는 과정이 얘가 아쉬운 놈이니까 얘한테 설정을 해서 이런 걸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좀 복잡한 작업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설정하는 단계에서 분명히 헷갈리는 때가 와요. 그러면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아쉬운 놈인가? 그것만 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많이 발전을 해서 사용자한테 이 단이라고 하는 값과 이 리밋이라고 하는 값을 입력을 받았을 때 사용자 입맛대로 우리가 화면을 보여줄 수 있는 단계까지는 왔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생각을 하나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 현재 이 상태 얘죠? 아니다. 이거 말고 이건 비유로 합시다. 자, 어떤 식당이 하나가 있어요. 자, 이 식당에 홍길동이라는 손님이 완전 단골이어가지고 홍길동이가 한 6만 번 갔대요. 엄청 많이 갔어요. 자, 보통 일상생활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정도로 많이 가면 식당에서도 직원들이 알죠? 그죠?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의 그 웹서버 엔진엑스 이 친구는 몰라요. 손님이 6만 번을 방문을 했는데, 자, 엔진엑스한테 손님이 왔다라는 건 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요청을 보냈다라는 거죠. 누군가 이 브라우저에 IP랑 포트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파일 요청을 보내면 결국 웹서버가 먼저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홍길동은 누구? 브라우저. 식당은 누구? 엔진엑스. 이 상황이에요. 얘가 6만 번으로 오든 60만 번으로 오든 6천만 번으로 오든 엔진엑스는 몰라요. 근데 이걸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몰라도 돼요, 얘는. 그리고 몰라야 돼요. 왜 그래요? 자, 엔진엑스 입장으로는 브라우저 종류도 많죠. 크롬, 뭐 사파리, 파이어폭스, 웨일 뭐 등등 되게 많아요. 엣지도 있고. 애초에 그 어떤 브라우저를 써서 들어오는지도 얘는 알 필요가 없어요, 딱히.
근데 물론 이제 호환성의 문제 때문에 옛날에는 웹서버에서 이제 그걸 세팅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제는 웬만한 이제 웹 브라우저들은 다 호환이 가능하게끔 나오기 때문에 몰라도 돼요. 그리고 이 브라우저 예를 들어 이제 크롬 하나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크롬으로 요청이 들어왔어요. 근데 내가 보냈는지 제가 보냈는지 뭐 수강생분들이 보냈는지 아니면 뭐 외국에 있는 제 친구가 보냈는지 알 방법이 있나요? 없죠. 똑같은 요청을 보냈을 텐데 이 요청만 보고서 누가 보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 방법이 얘는 애초에 없어요.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정리. 지금 웹서버는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죠. 근데 지금 보세요. 저 로그인 아직 되어 있죠. 얘는 어떻게 제 정보를 알고 여기다가 제 아이디를 갖다 놔줬을까요?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엔진엑스라고 하는 그냥 웹서버는 되게 멍청한 친구라서 기억력이 아예 없어요. 기억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얘는 몰라요. 웹서버는 아예 기억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력을 조금이라도 보존시켜주기 위해, 조금이라도 부가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이게 이 기억력 없는 상태로 그냥 계속 쓰려고 하면은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처럼 보여드린 것처럼 카페로 갔어요. 로그아웃 되겠죠. 기억력이 없으니까. 그럼 동적 컨텐츠를 만든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용자가 동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면, 그죠?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걸 합니다. 쿠키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해요. 웹서버는 이제 멍청해가지고 기억력이 없으니까 자기가 부족한 거를 메꾸기 위해 쿠키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합니다. 자, 이것도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카페가 있어요. 카페 사장님이 단골 손님들이 되게 많이 오는데 기억을 참 못해요. 사장님이 좀 불쌍하게도 이제 기억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쿠폰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어요. 하면 이 쿠폰을 사용자가 이제 사람들이 가져오면 아, 이분 또 온 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쿠폰으로 서비스도 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웹서버가 카페고요. 쿠키가 쿠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인 스스로가 기억을 못하니까 약간이라도 그걸 기억하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런 친구를 사용하게 돼요. 근데 이 친구는 보안에 상당히 취약해요. 왜냐면 자, 쿠폰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쿠폰은 이제 예를 들어서 단골이 아닌데 한 번 왔어요. 쿠폰 받았어요. 자, 이 쿠폰을 내가 친구한테 줘요. 그럼 그 친구는 안 갔지만 쿠폰이 생겼죠. 이렇게 쿠폰을 모았어요. 그럼 얘는 단골이 아닌데 가서 서비스 받을 수 있죠. 그죠? 이것도 한계점이 명확한 거예요. 쿠키도. 그리고 보안에 취약하다라는 건 뭐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쿠폰이라는 건 그러니까 사용자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웹서버 본인이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니까 사용자한테 네가 자주 오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갖고 댕겨 라고 하는 개념으로 쿠폰을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비슷해요. 그래서 상당히 보안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쿠키에 사용된 것들은 이 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를 까서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요 안에서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제 로그인 정보,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쿠키에 남아있다? 저 이거 제 걸로 로그인 되어 있는 페이지 열어서 개발자 도구 들어가면 여기서 제 아이디랑 비밀번호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쿠키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에 약해요. 자, 현재 이런 상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려고 하는 이 PHP는 이제 쿠키보다 좀 더 보안에 좋은 세션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웹 개발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실 건데 쿠키랑 세션은 비슷해요.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역할은 상당히 비슷한데 보안적인 부분에서 얘는 까볼 수 있는 거고 얘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저장하는 영역도 다르고 애초에 그냥 방식이 아예 다릅니다. 둘이 하는 역할만 비슷해요. 그래서 보안에 상관없는 민감하지 않은, 보안성에 민감하지 않은 데이터들은 쿠키로 보통 관리를 많이 하고요. 보안에 민감한 데이터들은 세션으로 관리를 하는 편이에요. 이건 모든 웹에서 다 통용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PHP는 세션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서버가 완전 멍청한 금붕어 수준이에요. 그냥 뒤돌아서면 까먹어요. 얘는 알 수가 없어요. 기억을 아예 못하는. 우리가 사용하는 PHP가 이제 기억력이 세션을 통해서 약간은 존재하는 상태예요. 근데 이 세션도 완벽하게 기억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잠깐 기억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대신에 쿠키보다는 보안에 좋으니까 사용을 하는 건데, 자, 이제 완전한 기억을 남기려면 우리가 뭘 써야 돼요? 진짜로 이제 완전한 기억을 남겨야 돼요. 네, 이때 필요한 게 데이터베이스예요. 이 데이터베이스는 영속성을 가지고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저장고 같은 느낌이 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DB를 연결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잠깐만요. 다시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로그아웃 좀 하고. SQL 요구로 들어와서 자, 우리가 지금 이 MySQL한테 계정을 몇 개 만들었었죠. Pure FTPD 관리할 수 있는 Pure FTPD 계정도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루트를 안 쓰기 위해서 루트 대신에 쓸 코리아 IT 계정도 하나 만들었고요. 그죠? 그렇게 두 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자, 이제 이 사이트 1, 사이트 3, 사이트 4 이렇게 유저네임을 정해준 이유가, 우리 처음에 예시로 들었던 개발자 ABC 친구, 얘네들이 서로 개발한 거를 이제 운영하기 위한 웹서버를 나한테 부탁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 준 거였죠. 그냥 바로 SSH 계정을 줘버리면 모두 너무 많은 권한을 줘버리게 돼서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FTP로 이제 축소된 권한을 주기 위해 이런 계정, 가상 계정들을 만들어서 나눠줬었는데 자, 얘네들이 처음에는 HTML과 CSS만 가지고 정적인 콘텐츠로 운영을 하다가 이제 한계를 느끼고 동적인 콘텐츠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결국 DB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 DB를 연결할 수 있게 우리가 해줄 건데, 자, 지금 DB한테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계정 뭐뭐 있다고요? 일단 루트 하나 있고, 그 다음 코리아 IT 하나 있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QFTP 하나 있고, 그죠? 자, 얘는 어차피 이거와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애였죠. 왜냐면 얘 계정 만들 때 권한을 어디까지 줬어요? Pure FTPD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모든 테이블이었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베이스를 벗어나면 이 계정은 쓸모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계정이에요. 근데 지금 하려고 하는 건 각각 친구 A, B, C한테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DB 데이터베이스를 하나씩 만들어 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정은 쓸모가 없죠. 근데 루트는 나도 안 쓰려고 이거 안 쓰려고 이거 만들었는데 이건 쓰면 안 될 거고 당연히. 그럼 이거 주면 어떻게 돼요? 이거 SSH 계정 주는 거랑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친구를 물론 믿지만 친구한테 네가 혹시 실수로 다른 애들 데이터베이스를 지우거나 아니면 뭐 건드려서는 안 되는 데이터베이스를 잘못 지워버리면 애초에 서버적인 문제가 발생을 할 거고 시스템들이 난리가 날 거니까 너한테 그렇게 못 주겠고 기다려봐, 내가 계정 하나 만들어서 줄게 라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정부터 만들 겁니다. 자, 수업 페이지에 제가 올려 드릴 거예요. 자,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마리아DB에 사이트 1, 사이트 3, 사이트 4 계정을 생성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 우리 이거 안 해봤군요. 잠깐만, 설정하고 적용하고 버전 확인하고 이거. 근데 이거는 뭐 아까 해봤던 거에 다 있는 거니까 포함된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정을 만들 겁니다. 제가 그랜트로 DB MySQL 안에다가 그 계정을 만들려고 할 때 코리아 IT 계정으로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죠. 루트밖에 안 되죠. 코리아 IT가 물론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모든 테이블에 대한 권한을 다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랜트 같은 계정을 만드는 명령어들은 오직 루트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루트는 로컬에서밖에 접속이 안 되죠.
여기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자, 마리아DB로 왔고요. 이 안에서 이 명령어 복사 그리고 붙여넣기 할 거예요. 에러 났네. 한 줄씩 하죠, 한 줄씩. 다시 이거부터 들어가야겠네. 자, 처음에 만드는 이 계정, 우리 이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말씀드린 적 있었죠? 모든 권한을 부여할 건데 사이트 1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모든 권한을 부여하는 거고, 그리고 얘 계정 이름은 사이트 1이고 비밀번호는 이거야. 그리고 여기 퍼센트 들어갔다. 얘 뭐예요? 원격이건 로컬이건 둘 다 접속이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라고 하는 거였죠. 자, 근데 이게 여기가 백틱이 빠졌네요. 이거 백틱 넣어줘야겠다. 이거 필요했었죠? 그래서 엔터. 그리고 하나 더. 이번에는 사이트 3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모든 권한을 줄 거고, 얘 이름은 사이트 3인 거고, 이렇게. 자, 하나 더. 이번엔 사이트 4. 수업 페이지에 있는 게 이겁니다.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이 백틱이 없어서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백틱만 추가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 백틱은 물결 키보드에 같이 있는 그겁니다. 자, 이렇게 계정을 만들고 나면 우리가 이 계정 어디서 확인할 수 있었죠? SQL 요구에 있는 MySQL 데이터베이스 안에 유저라고 하는 테이블 안에 있었어요. 이거는 뭐 모르셔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 보면 사이트 1, 3, 4 계정 잘 만들어졌죠? 자, 이거를 하는 과정입니다. 계정을 다 만들었으면, 그리고 이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계정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제가 밑에 지금 플러시 프리빌리지스라고 하는 명령어가 하나 더 있는데, 얘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하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만든 계정을 이제 시스템이 그 MySQL이라고 하는 DB가 잘 알아먹기는 해요. 큰 문제 없이. 근데 가끔 얘가 바로바로 적용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거 한번 해주는 겁니다. 이 변경된 사항을 네가 잘 인지해,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안 해줘도 요즘에는 딱히 문제 없기는 해요.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이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얘는 제가 이거 수업 페이지 보면서 말씀드리죠. 얘는 제가 써놓은 그대로예요. 잘못 부여된 권한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계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사이트 1에 대한, 사이트 1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테이블에 대한 권한이죠. 얘는 사이트 3, 4에 대한. 근데 여기를 만약에 오탄에서 다 1로 했어요. 그럼 사이트 1이라고 하는 계정들은 사이트 1 데이터베이스건 사이트 3 데이터베이스건 사이트 4 데이터베이스건 다 들어가겠죠. 다 컨트롤 하겠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안 돼요. 그럴 때 뭐 얘를 지우고 다시 만드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걸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리보크 all privileges on 하면은 다 그냥 빼겠다 하는 거예요. 권한을 빼겠다. 모든 권한을 뺀다. 근데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한을 뺄 건지 적어주는 거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 예시로 들어드렸던 이 모든, 이건 제가 직접 보여드리죠. 그게 낫겠다. 자, 사이트 5라고 하는 계정을 하나 만들 건데, 얘한테 1부터 다 준 거예요. 아니다, 그냥 있는 걸로 하죠. 1한테 1 주고, 그리고 1한테 3도 주고, 1한테 4도 준 거예요. 이러면 이제 SQL 요구에 가서 새로운 접속으로 새 연결 테스트, 그래서 192.168.56.103, 그리고 사용자 이름이 사이트 1이고요 비밀번호는 코리아 1313이고요 포트 3306. 자, 이렇게 들어가면
아, 사이트 1이 아하. 왜 안 나와? 아,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서 그래요. 아, 권한이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이거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보죠. 네, 이거 가져다 쓰겠습니다. 사이트 3. 네, 이걸로만 할게요. 자, 데이터베이스 3개 만들었어요. 다 되죠? 지금 사이트 1 계정으로 들어온 상태고 데이터베이스 3개가 다 돼요. 근데 보세요. 사이트 2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이트 2가 없잖아. 3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어때요? 사이트 3밖에 못 써요. 원래 이래야 되는데 1한테 너무 불필요한 권한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이런 상황일 때 수업 페이지에 있는 이 리보크 명령어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명에다가 지금 사이트 1이 사이트 1을 제외한 3, 4에 대한 권한도 갖고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주고, 얘는 사이트 1, 그러니까 사이트 1이 갖고 있는 사이트 3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한을 뺏겠다 하는 거고요. 왜 이래요? 오타가 있나? revoke or release on 사이트 3.별 from 사이트 1 맞는데? revoke or releases on 사이트 3. C가 아니라 V라고. 어디요? 그 리보크가 돼요. 처음에 여기요? 리보크 올릴 때. 네. 네, 거기 V로 리보크. 이게 V라고요? 네, 그렇게 나오는 거. 어? 잠깐만요. 아! 그러네요. 아, 제가 저거를 오타를 내놨군요, 애초에. 그래요. 네. 자, 이거 수정하겠습니다. B가 아니라 V입니다, V. 네. V로 해놓고 왜 뭐가 문제지? 이러고 있었네. 네. 자, 다시 사이트 3 말고 4도 데이터베이스도 이렇게 둘 다 뺐어요. 자, 이러고 나서 SQL 요구로 다시 이 사이트 1 보면 3, 4 못 써요. 이제 이런 식으로 권한을 줬다 뺏는 것도 가능합니다. 좀 야구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게 권한을 잘 처리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사이트 1이라고 하는 계정을 준 애는 본인 것만 다룰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못 건드리게 막아줘야 돼요. 그래야 서로 문제가 안 생길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한 거고. 시간이 끝났네. 자, 이 부분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테이블 만들고 뭐 데이터 추가하고 얘를 실제로 확인해 보는 거는 내일 수업에서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장기 기억을 하기 위해서 웹서버는 아예 기억력이 없는 멍청한 애, 거기에 PHP가 세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약간의 기억력을 보충해주는 역할, 그리고 DB, 얘는 진짜 완전한 영속성을 가진 기억을 갖게끔 해주는 역할. 그래서 이걸 잘 적절히 조화를 시켜서 우리가 동적인 컨텐츠를 잘 운영을 할 수가 있다. 일단 요거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라고 알고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